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도가 신박하죠? 하려니까 지금 이 구도가 제일 베스트네요. 좀 되게 의문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앵글이 나오나 좀 궁금하시겠지만, 이거는 마이크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 해볼 거는 솔라팜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나? 지긋지긋한 솔라팜 말입니다. 왜 가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돈과 경험과 언어를 다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이게 다이애니님 영상에서 유명해졌죠. 돈과 경험과 언어를 다 가질 수 있다.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일단 돈. 솔라팜이 그 건설 현장이에요. 이게 다른 진짜 팜이 들어간다고 해서 농장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3대장 코튼진 그레인 와이너리 이런 하베스트 산업 아니면은 뭐 그냥 와이너리 그 농작물 산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건설 현장입니다. 프로젝트가 있는 건설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뭐 어떤 지역에 어떤 진짜 황무지에 여기에 솔라 패널을 얼마나 패널을 설치를 할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많은 컨트랙터들이 들어가서 여기를 하겠다 이렇게 배정을 받아요. 입찰을 받듯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 일할 일꾼들을 구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스테이지가 몇 스테이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넓은 부지를 샀어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끝내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시간적 제약도 있고 일꾼들과 컨트랙터가 하기에도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할당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부지를 다 구획을 해놓고서도 마무리를 1년 만에 못 짓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보통 스테이지 1, 2, 3 그 이상으로 계속 갑니다. 뭐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은 솔라팜에 뭐 옆에 다른 부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스테이지 2를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늦게. 아니면은 같은 지역이지만 스테이지 1, 2, 3가 아니라 얘네가 구획한 솔라팜 따로, 다른 회사가 구획한 솔라팜 따로 같은 지역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솔라팜은 건설 현장이다.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려요. 솔라팜은. 근데 그런 건설 현장, 다른 시티 근처 건설 현장 아니면은 그냥 외진 좀 큰 도시 근처의 건설 현장과는 다른 점이 뭐냐? 좀 유별나고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솔라팜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솔라팜 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 많은 인원을 넣어서 1년 안에 끝내는 게 거의 대부분 솔라팜들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일꾼들 있잖아요. 외국인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격인 거예요. 젊어서 힘은 넘쳐나지.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몇 개월간만 진행되는, 길어봤자 1년밖에 진행이 안 되는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워킹홀리데이 워커들이 진짜 딱인 거죠. 솔라팜의 경우에는 조금 프로젝트가 길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게 기회만 잘 얻으면은 숙소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십 비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드 1 워커, 2 워커, 3 워커 이렇게 계속 레벨업을 하잖아요. 근데 솔라팜의 경우에는 직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워커, 제너럴 레이버러에서 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사무직 쪽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솔라팜에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워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중에 하나일 뿐더러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돈이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죠. 그럼 두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 언어. 각종 나라의 또래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렇게 모을래야 모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같은 워크플레이스에서 돈을 같이 벌려고 모였지만
일부러 모으려면 모을 수 없을 법한 각국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요. 이러는 데가 어딨겠어요. 제가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진짜 저와 또래인 사람들이, 그것도 각자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얘기를 해도 끊이질 않아요. 내 경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이게 제가 반년을 일한 게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이게 그냥 비단 얘기를 해서 뿐만 아니라 그 친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뭐 진짜 파티, 성대하게는 뭐 생일 파티를 되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같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음악 듣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진짜 미드에서만 보던 그 삶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경험. 이게 앞에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해요. 그런 진짜 미국 드라마에서만, 미국 영화에서만 나오던 일을 제가 어떻게 겪겠어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태양열 발전소라는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한국에도 솔라팜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근데 거기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인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솔라팜이 있는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과 호주에서 같은 일을 해도 돈이 많이 차이가 나고 대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저명한 사실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할래야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호주에서는 우리가 너무 접근하기 쉽잖아요. 솔라팜이라는 게 유명해지기도 했고, 대부분 20대 청춘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워크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도전만 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솔라팜 왜 안 가시나요? 가기가 어렵죠. 솔라팜 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좀 지난 워홀 유튜버들 분을 제가 심기를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어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솔라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쉬운 시기였다. 아직도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때 그 영상에서 너무 싸가지 없어 보여가지고 여기서 조금 덧붙일게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솔라팜에 가는 법을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서 1, 2년 전 영상, 많게는 3, 4년 전 영상을 보시면은 그분들이 되려 이해를 못해요. 시계만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왜 이렇게 다들 묻지?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런 자료 같은 거를 되게 깊게 파고드는 조금 성격이라서 뭐 하나 꽂히면 진짜 다 찾아봐요. 근데 그때 솔라팜, 워홀 오기 전에 솔라팜에 꽂혀가지고 제가 다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들으면 너무 쉬워요. 시계, 솔라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냥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똑같냐? 지금 절대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때 직업을 얻으신 분들 여태까지 계속 쭉 솔라팜 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솔라팜 경력이 있어서예요. 경험이 많은 신입을 뽑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 다음 프로젝트까지 쭉쭉쭉 연결이 되었다지만 우리는 그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지금 시기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처럼 쉽게 솔라팜에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저의 또 소신발언, 제가 소신발언을 영상마다 하나씩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직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라팜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 해봐도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말한 돈, 경험, 언어 3개 다 얻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에 너무 적합한 직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매일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런 몸으로 하는 직업을 한국에서 누가 해봤겠어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 중에서 많아봤자 10%? 아니면 그 이하만 한국에서 이렇게 체력적인 거를 요구하는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계속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업종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이러다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주에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이 몸을 써가면서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솔라팜의 경우 되게 많은 노력들이 요구가 돼요. 이게 뭐라고, 이게 대기업도 아닌데 그냥 솔라팜이라는 그런 그 이름, 그 네임 하나로 우리가 필요 이상, 다른 직업보다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올인을 할
여유가 못 돼서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솔라팜 준비를 하고 싶다? 이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솔라팜이 아닌 일을 할 때는 코튼진 그레인 테크니션이었는데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할게요. 이 일은 너무 쉬웠어가지고. 근데 나머지 두 일의 경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3대장 중에 2개였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전부 다 힘들 거예요. 여기 우리가 호주에서 이 먼 타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딨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때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몇 달, 몇 개월을 계속 올인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저는 진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저는 진짜 인정해요. 근데 솔직히 힘들죠. 저와 같이 저도 마냥 돈만 보고 왔지만 그 돈을 위해서 구직 활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리고 직장을 얻었는데도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직 활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을 얻으면 우리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평일 동안 계속 일을 하니까. 막상 쉰다고 하면은 주말에 공휴일에 쉬는 걸 텐데 그게 우리가 쉬는 날이 며칠이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그 짧은 휴일 기간 동안 그냥 이직 준비만 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첫 직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인 컨트랙터 만나서 허투루 보내신다? 거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힘드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직장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뭐 시간이야 짬이야 날 수 있겠지만 공을 들여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 솔라팜이 아니더라도 제가 했던 다른 직업들 이 정도 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적어도 이 정도만 하려고 해도 조금의 공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체력적인 일을 하시는 동안 쉬는 날에도 구직 활동에만 전념을 하실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걸 완전 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나이 말씀을 드렸죠. 전 25살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꽤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본이 꽤 있었어요.